이번 주제는 칼로리메트리인데요. 일정한 부피에서의 칼로리메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열의 출입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이 일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일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부피 변화가 있어야죠. P 델타 V니까. 그러니까 델타 V,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제로니까 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널 에너지는 Q 플러스 W인데 W가 제로니까 그냥 Q입니다. 여기다가 그걸 확실하기 위해서 여기다 서브스크립트로 V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the heat at constant volume이 바로 internal energy change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식은 간단한데 실험을 하기에는 특별한 우리가 이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피 변화를 제로로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일어날 때, 특히 연소 반응 일어날 때 부피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없애 부피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물론 내부에서 압력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거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렇게 반응기를 만들어요. 칼로리미터를 만듭니다. 여기 이제 밑에 판 있고 뚜껑이 있고, 여기서 외부에서 이제 뚜껑을 여기 통해서 여기 이제 이그니션 그 와이어가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전류를 흘려 보내주면요, 여기서 이게 뜨거워지면서 내부에 있는 물질이 탑니다. 그죠? 그럼 열이 엄청나게 나겠죠. 그죠? 그래서 부피 평창이 일어나는데 요게 보시면요, 요 내부에 있는 요 상자가 바로 봄 칼로리미터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물로다가 가득 차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인슐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여기 요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걸 재기 위해서 여기 온도계를 갖다 꽂죠. 그리고 이것을 골고루 저어줍니다. 여기서 스터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에 여기 뭐죠? 물의 온도를 올리죠. 그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보험 칼로리미터 자체의 온도도 올려요. 근데 이게 물속에 있기 때문에 이 봄 칼로리미터의 온도도 물의 온도와 일정하다,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거를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쟀어요. 정확히 이제 쟀단 말이죠. 근데 그 온도는 무의 온도 올라간 것뿐만, 물의 온도뿐만 아니고 이 봄 칼로리미터 자체가 또 연용량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일어난 그 발생한 열이 물의 온도만 올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봄 칼로리미터 자체에도 올리는데 이 열이 쓰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봄 칼로리미터 이 자체의 열 용량, 그러니까 요 장치뿐만 아니고 여기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물까지 포함해서 그 연령량을 계산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팔거든요. 이게 뭐 아주 싸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을 때 거기에는 이것의 열 용량이 히트 캐패시티가 다 규정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물은 히트 캐패시티가 뻔하죠. 그죠? 스페시픽 히트 캐패시티는 1 칼로리 퍼 그램 퍼 도시 그램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줄로 따지면 4.18 줄 퍼 뭐가 되죠? 그램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부에 옥테인이라는 그런 이게 용액이죠, 용액, 그죠? 옥테인이라는 그런 가솔린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이제 코일을 놓고서 외부에서 전류를 흘러 보내줘서 이걸 이그니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넣어주는 옥테인의 양을, 그 샘플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0.5269g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2.25도씩 여기 상승한 것을 관찰했다. 근데 이제 이 보험 칼로리미터 자체, 요거 전체 통째로 히트 캐패시티가 11.3kJ per 도시다. 왜 그람이 없죠? 당연히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 전체니까.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뭐 얼마 그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봄 칼로리미터 이 전체를
요 물까지 포함해서 요 칼로리미터 전체의 히트 캐패시티가 이렇게 이건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 정도다. 그때 문제가 뭡니까? 그때가 잠깐만요. 이때 이제 발생한 열의 양을 계산해보라, 히트를 계산해보라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델타 T 온도 상승분 곱하기 히트 캐파시티 오브 칼로리미터,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이제 11.3 킬로줄 퍼 도시 또는 K 이거니까 두 개 곱하니까 25.4 킬로줄이 여기 옥테인을 이 정도 양을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이런 에너지가 나왔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제 몰로 따지니까 옥테인의 몰수가 얼마입니까? 여기서 다 원자량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매스가 얼마야? 114.2 g/몰이고요. 이 정도니까 이걸 몰라매스로 나누니까 4.6114 곱하기 10의 마스 3승몰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의 마스 3승몰이 완전히 연소가 되니까 2봄 칼로리미터를 썼을 때 2.25도씨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옥테인 1몰당 이게 릴리스된 이제 방출된 에너지 즉 열은 얼마냐? 요것을 요 몰수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50 곱하기 10의 3승 킬로줄 퍼 몰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엑소서믹이죠. 모든 연소 반응은 전부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열이 나오니까 인터널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당연히 그죠? 방출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컨버시션은 5.50 곱하기 10의 3 마이너스 앞에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델타 E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정한 부피에서 실험을 수행됐으니까 여기 W는 제로가 됩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계속 한번 예제에 나온 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것도 이제 역시 콘스탄트 볼륨 칼로리메트리입니다. 여기 이제 메탄이 있죠. 메탄하고 수소가 있어요.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예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나오는 이 예제가 이 숫자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다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옥테인이 1몰을 연소시키면은 이 정도 에너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볼륨을 일정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예제는 메탄과 수소의 한번 연소율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탄 1.50g 이거를 봄 칼로리미터에서 태웠어요. 왜 봄 칼로리미터라고 하는지 아시죠? 봄이 뭐예요? 봄 폭탄이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폭탄 터뜨리듯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온도가 7.3도씨가 올랐고요. 근데 이제 수소 1.15g을 이거 어떻게 이거를 참 무게 정확히 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태웠더니 온도가 14.3도씨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히트 캐파시티 봄 칼로미터가 11.3 킬로줄 퍼 도시다. 이거랑 똑같은 걸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연소율을 한번 비교해보다 이겁니다. 그죠? 먼저 메탄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히트 캐패시티는 똑같으니까 여기다 온도 변화만 곱하면은요 됩니다. 근데 이제 메탄 같은 경우는 온도 변화가 얼마예요? 7.3도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곱하니까 여기 보세요. 83kJ이 이제 방출이 됐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 컨버션 에너지, 연소 에너지를 구하는데 퍼 그램당 거래서 퍼 몰이 아니고 근데 이제 메탄이 1.50g이니까 요 83을 1.5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메탄 1g을 연소시키면은 55kJ per g 된다 이겁니다. 이게 공식적인 이게 저거예요. 이게 숫자예요. 이게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걸 맞추려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꾸며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메탄 1g을 연소시키면 55kJ이 나온다. 반면에 수소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하면요. 수소 온도는 이렇게 됐고요. 수소 1.15g을 나눠요. 그러니까 수소의 경우에는 162kJ이 열이 발생했는데 에너지가 발생했는데 요 g으로 나누니까 141kJ per g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g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분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인식하기 쉽게 뭐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따지는데 뭐 뭘로 안 따지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공학 같은 데 있죠. 공학. 그 공학에서는 뭘로 안 합니다. 되게 이제 그람으로 따집니다. 그래야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딱 감이 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람당 에너지를 봤을 때 수소가 여기 저 있습니다. 이 메탄이 여기 수소야 돼. 수소. per 그램 하이드로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약 몇 배요? 3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한 2.5배 정도 메탄보다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로전이 어때요? 수소가 아주 잠재적인 아주 유용한 이제 연료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하이드로전 에코노미라는 그런 용어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뭐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죠? 물론 원자력도 있고 여러 가지 풍력, 뭐 조력, 태양광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 근데 지금 절대적으로 80한 4, 5%가요. 전 세계에 쓰는 에너지의 소모량의 80한 4, 5%가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라 하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죠? 근데 그 화석연료의 그런 에너지 화석연료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하고 이제 있죠. 근데 이제 뭐예요? 화석연료를 태우면은 CO2가 나옵니다. 메탄 태워도 CO2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CO2를 온실가스라고 해서 이상 기후, 이제 어, 기후의 이상 기후의 원인이 되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화석연료를 안 쓰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대안이 뭐냐? 수소라 이겁니다. 수소. 수소.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는 태우면 뭐가 되죠? 순수하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수소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절대적으로 깨끗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근데 수소가 문제가 뭐냐? 수소를 어디서 얻냐 이거예요. 수소를 결국은 화석연료에서 지금 얻어요. 여러분 리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포밍.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개질한다는 거. 우리말로 리폼. 그러니까 뭐 변혁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분야에서는 개질한다고 했어요. 리포밍을 시키면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 CO2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수소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에서 얻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광분해합니다. 근데 전기분해할 경우에는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면은 아주 순수하게 수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발전소에서 나오죠. 지금 발전소는 대부분 뭐예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비중이 저기 탈원전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3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꽤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렇지만 화력 발전이요. 화력 발전은 뭐죠? 석탄, 석유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물을 전기 분해한다. 그 전기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 그렇게 따지면요, 다 화석연료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기 화석연료 쓰는 장소하고 이렇게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그 장소가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게 그 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전기자동차 지금 시내에 많이 돌아다니죠? 그죠? 오늘도 몇 대를 봤어요. 응? 하도 조용하길래 그 전기자동차 가면은 약간 소리가 다르잖아요. 응? 근데 전기자동차는 뭘로 갑니까? 배터리죠. 배터리 계속 충전해야 되잖아요. 한 번 쓰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쓰는데 그 충전하는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다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석연료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지 말자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를 얻는데 화석연료에서 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거예요. 바이오 매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을 잘 이용하면요 전기 생산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요점은 수소가 이 저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요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 일반 저기 화석 연료에 비해서 메탄이 여기 55kJ/g이죠. 다른 것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수소는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이제 경제를 수소 기반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전 에코노미 수소 경제입니다. 개념은 나온 지가 벌써 한 뭐 4, 50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그런 여러분 커리어, 그죠? 여러분 직업을 생각하실 때 나는 수소 생산 뭐 그쪽에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소는요 생산도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동도 문제입니다. 왜냐 여러분 수소 지금 자동차가 있어요. 현대에서도 뭐 많이 개발하고 그러는데 수소를 압축하면 이제 압력을 가하면 되게 액체가 되잖아요. 근데 수소는 액체가 잘 안 됩니다. 워낙 수소 끓는 점이 낮아서 그죠? 그러니까 수소는 생산도 문제고 이동도 문제고 저장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죠? 이거는 아주 대박이에요, 대박. 뭐 이런 표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주 그런 진짜 대박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국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득이고 그거를 발명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 부가 돌아갑니다. 그죠? 한번 이쪽에 도전해 보실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헤스의 법칙이라고 아주 유용한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헤스스로라고 해야 되나요? 헤스. 이제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이 단어를 헤스라는 사람 있죠? HSS. 근데 뒤에 그 뭐요? 끝에 이제 S로 끝나면은 뭐뭐스의 할 때는 요거를 그냥 맨 마지막에 S는 어퍼스트로피 S는 빼잖아요. 이거 S를.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면 참 이상해요. 여기 S가 3개가 그냥 쭈루룩 겹쳤잖아요. 이건 뭐 여담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냥 아유 다 그렇게 지금까지 써왔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헬스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엔탈피가 있잖아요. 엔탈피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했습니다. 스테이트 펑션. 이게 뭐예요? 이게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만 주어지면은 그 중간 단계는 그 뭡니까? 우리가 중간 단계에 의해서 이 에너지 총량이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좀 헷갈리죠. 그죠? 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NO2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델타 H1이 68kJ. 이게 뭐예요? 이게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죠. 그죠? 에너지를 줘야지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를 두 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먼저 질소와 산소 분자 하나랑 결합하면은 이게 두 개의 NO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개의 NO가 산소 분자 하나랑 결합하면 이렇게 두 개 되죠. 이렇게. 이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거랑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길은 직접 이렇게 반응시켜서 2NO2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첫 번째를 이거를 만들고 두 번째를 밑에 걸 만들어서 합치면은 된다 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첫 번째 그냥 직접 가는 요 반응률은 플러스 68kJ인데 두 단계를 거쳤어요. 어때요, 이거는? 위에 반응은 180kJ이고 요 밑에 반응은 이거는 이제 발열이네. 왜냐면 델타 H 이게 마이너스 112kJ니까. 근데 요 두 개를 더하잖아요. 화학식을 더해요. 그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트 펑션이라는 것은 이렇게 화학식을 이제 더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 숫자도 그냥 더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반응 두 개를 화학식으로 더하고 또 델타 H 2, 3가 있잖아요. 이것도 더하니까 여기 한 단계로 가는 요 반응열과 똑같은 양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게 바로 헬스 법칙이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을 마치 수학 여러분 뭐 방정식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이 풀어도 상관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게 헬스 법칙.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엔탈피라는 것은 상태 함수다. 스테이트 펑션. 엔탈피 말고도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렇죠. 깁스 프리 에너지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배웁니다.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엔트로피 그런 게 다 스테이트 펑션이에요. 그죠? 그것만 알면은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죠? 그럼 그걸 한번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잘 보십시오. 여기 한 단계로 가는 거 먼저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개가 직접 이제 질소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 두 개가 결합해서 두 개의 NO2 분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위로 가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생성물이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죠? 개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 68kJ이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제 두 단계로 갈 때는 어떻죠? 처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첫 반응은 180이에요. 킬로줄 퍼 모. 그러니까 뭡니까? 180이니까 위로 팍 올라가죠. 그죠? 에너지를 많이 180킬로줄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마이너스 112입니다. 112. 그러니까 이제 발열이니까 어때요? 여기 이 두 개가 이렇게 된 것이 반응해서 발열이니까 밑으로 쫙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자기 자신은 에너지가 떨어지죠. 근데 많이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딱 멈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음? 우리가 최종 단계는 여기서부터 요걸 거쳐서 요로 왔으니까 요거만 보면 되는 거죠. 이거만. 그죠? 그러니까 68kJ입니다. 그죠?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헤스의 법칙이다. 그런 겁니다. 뭐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유가 엔탈피는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깁스 프리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전부 다 상태 함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반응이 역으로 되면 말이죠. 그러면은 델타 H도 이게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부터 보겠어요. 이렇게 N2와 2O2가 반응해서 2NO2가 되는데 만약에 2NO2가 오히려 분해돼서 N2와 2O2로 되면은 그때 델타 H는 역반응이니까 68이 아니고 마이너스 68kJ이다. 이제 그겁니다.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래서 델타 H의 크기는 뭡니까? 양에 비례한 거예요. 양.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은 이게 커지고 양이 적어지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델타 H를 뭘로 하죠? 몇 줄 퍼 몰 그렇게 합니다. 1몰당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1몰. 그러니까 2몰이면 2배고 뭐 2분의 1몰이면은 뭐 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기회수가 중요합니다. 기회수. 여기 기회수가 중요해요. 여기 들어있는 기회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제논이 이게 불활성 기체인데요. 그 반응을 안 하죠. 제논도 무진장 안 해요.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 플로린 가스랑 이거랑은 반응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죠? 그래도 뭐 이게 뭐 반응 안 하는 게 이제 거의 안 하니까 어쨌든 이게 반응을 합니다. 1대2로 반응해서 여기 제논 테트라 플로라이드 이렇게 되죠. 그때 델타 H가 마이너스 251kJ예요. 그죠? 이게 아마 몰당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게 다시 또 반응 여기에 또 분해해서 원인 상태로 가는 것은 어때요? 이건 잘 분해가 안 되죠. 이건 흡열 반응입니다. 좀 열에너지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거 잘 보십시오. 위에 게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두 배를 했어요. 앞에다가 두 배. 그죠? 그럼 전체로 양이 두 배라는 뜻이요. 그죠? 이렇게 2 제논 4F2 그러니까 2XeF4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 이 반응에 두 배가 되니까 2를 곱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통은요. 이거를 요 위에 것만 보여줍니다. 왜냐? 가장 단순한 이 정수로 됐을 때 그때의 엔탈피를 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5 제논 플러스 F2 F2는 0.5 XeF4다.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맨 밑에 것처럼 이렇게도 안 하고 그죠? 가장 단순한 이런 정수일 때 요 엔탈피 변화량을 되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헬스의 법칙을 한번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게 또 재미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면요,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뭐죠?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화학식 뭡니까? 그냥 C예요, C. 그러니까 순수한 탄소로 되어 있고 이제 구조가 그 삼연체 구조가 쭉 3차원적으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그냥 구조를 보면 상당히 특이하고 투명하죠. 근데 이제 화학식으로 보면 그냥 무조건 C입니다. C. 근데 그래파이트죠, 흑연. 흑연이 화학식이 뭐예요? 흑연도 역시 C예요, 그냥. 그렇지만 흑연하고 다이아몬드 차이는 뭐죠? 흑연은 정 삼연체 구조가 아니고 흑연은 판상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차원 구조라고 있어요. 어떤 층층
그 이제 뭐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흑연 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요거 커플이 위에 층, 밑에 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층 사이가 그렇게 결합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흑연을 아주 질 좋은 흑연을 보면요, 스카치 탭으로 쫙 벗겨내면은요, 아주 싹싹싹 아주 잘 벗겨집니다. 그건 아주 질이 되게 좋은 거예요. 하일리 오더드 뭐죠? 파이롤레트 그래파이트라고 해서 되게 비싸요. 제가 처음 유학 가서 그거 갖고 실험을 한동안 했습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흑연인데 이렇게 정삼해치 구조가 이건 잘 보이진 않지만은 이게 3차원적으로 쭉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요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해서 굉장히 성질도 다르고 가격도 물론 엄청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흑연 여기 이제 여기 층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쉬트 같은 거 있죠. 얇은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쭉 겹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꺼풀을 쭉 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떼낸 거를 뭐라고 하죠?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유명한 재료 있어요.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그건 나중에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핀이 많이 쓰여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무지 비쌌는데 요즘은 합성법이 개발돼서 쌉니다. 저도 이제 실험실에 그래핀을 많이 쓰죠. 잘 보십시오. 어쨌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그냥 캐는 거 아닙니까?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아니면 어디죠? 또 콩고나 그런 데 많이 났죠. 맞아요. 그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 지구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거 그냥 캐면 돼요. 그래서 잘 가공해서 쓰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만 의존을 못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아십니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이 듀얼리트라고 여러분 남학생들 면도를 하죠. 저는 전기 면도 거의 안 쓰는데 그 듀얼리트 면도기를 써요. 그죠? 그거 한 번 그것도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저는 뭐 10번도 쓰고 뭐 20번도 씁니다. 그죠? 어? 왜냐? 그 날이 괜찮아요. 잘 안 묻어지더라고요. 옛날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주 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줄레트에 다니는 미국에 어디냐 그 저기 줄레트가 어디 있죠? 저기 미국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 로드아일랜드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줄레트 그 레이저 블레이드 있죠? 그 면도날 저 끝에 다이아몬드 코팅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그죠? 어떻게 코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래파이트 그 분위기에서 그 부분을 뭐 레이저로 쭉 스캔하면은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양은 아주 극민량해도 상관없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다이아몬드가 공업적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요 다이아몬드가. 그죠? 근데 전부 다가 다 합성 다이아몬드예요. 뭐로부터 합성하냐? 그래파이트부터 합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래파이트를 어떻게 그래파이트 합성하는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한번 먼저 보죠. 어, 근데 다이아몬드를 합성하는데 말이죠. 어, 엔탈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가 다이아몬드로 되는데 한번 델타 H가 얼마냐? 열이 출입을 한번 뭐 계산해보라 이겁니다. 뭐 굳이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여기 보세요. 그래파이트가 연소되죠. 산소랑 반응하면은 불 붙이면은 산소 있는 데서 연소해서 다 CO2로 됩니다. 그때 델타 H가 마이너스 394kJ예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이아몬드 절대로 불 붙이지 마십시오. 그거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날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연소가 되면 CO2로 돼요. 이때 델타 H는 마이너스 396kJ 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 두 개로부터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파이트가 다이아몬드로 될 때의 그 뭐입니까? 엔탈피 변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두 개를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이걸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식을 1번, 밑에 2번이면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1 빼기 2 하면 되죠. 그죠?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면은 요게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음? 그죠? 요거를 빼보세요. 그러면은 빼니까 이거는 다 없어지죠. 같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 다이아몬드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죠? 이렇게. 아니면 이것처럼 요거를 밑에 식을 거꾸로 쓰고서 그러면은 요게 이제 델타 H가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걸 두 개를 더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 그때의 엔탈피 변화가 2kJ이다. 사실 엔탈피 변화는 거의 없죠. 그죠? 이 정도면은. 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헬스 법칙을 알면은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반응도 우리가 열의 출입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잠깐만 쉬도록 합니다.